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임명입니다. 9월 1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저점과 고점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그 말은 바닥권에서 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빠질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일관되게 핵심을 강조했죠. 물량 소화하고 시장은 매물대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오늘은 매일 이슈, 새로운 뉴스, 뉴 사고 파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본질, 원리에 근접해 보시죠. 이 한 장,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페드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조표. 이 한 장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2008년도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세 차례의 양적 완화,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 국채와 MBS,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줄였어. 얼마 못 줄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다시 한번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와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로 9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좀 줄였어. 그러나 많이 못 줄입니다. 줄일 수가 없어. 줄이면 경제가 퍼지니까. 그런데 이를 통해서 왜 달러를 직접 찍어가지고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미 국채와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증권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시장 시스템이 수명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MBS 용어가 생소하시죠? 모기지 채권, 담보대출 채권이에요.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모기지 채권을 다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사셨던 분들이나 빚을 갚았던 분들은 없겠지만 대부분 담보대출로 집을 사게 됩니다. 그게 모기지 채권.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낸 게 MBS예요.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낸 게 CDO, CLO입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죠. 근데 미국 부동산 가격이 퍼지니까 이 MBS 가격이 완전 폭락하게 된 거야.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도산이 나니까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MBS를 매입했다는 거죠. 이미 달러의 수명은 다했다. 그리고 미 국채는 계속해서 발행량과 함께 미국 정부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미 수명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제로금리와 함께 미국을 백악관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던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다는 거죠. 이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글로벌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들은 미국의 빨대를 꽂고 전 세계의 시스템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돌려왔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자, 미 국채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압도적인 1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전 세계 물품들을 소비해줍니다. 미국 내수가 함께. 그쵸? 재정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이 미국 국채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위였었다. 달러를 받아들여가지고 미 국채를 다 매입하잖아요. 그 말이 뭘까요? 미 국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왔다는 겁니다. 누가? 페드의 주인이. 근데 글로벌 M2 통화량을 왜 최근에 늘릴 수밖에 없을까요? 통화 시스템. 자, 이 보면 나스닥의 월봉 기준율.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거래량. V자 반대게 나왔죠. 이거 개인의 자금이 절대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의 거래량을 능가했다. 이 압도적인 거래량은 기관의 자금이다. 이게 페드와 연결되어 있다. 페드는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을 닫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부스팅해 나가면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답안은 나와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페드와이어 ISO 20022. 그리고 왜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지, 연준은 왜 글로벌 M2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지, 거기 새로운 혈관, 그동안에는 종이 기반의 국채였었잖아요.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에 혈관은 바로 리플렛에서 브릿지는 XRP, 송금은 XRP, 도매형 CBDC, 국경간 결제, 송금은 XRP가 중심이다. 소매형 CBDC와 아프리카 신흥국 제3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USDC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은 스텔라가 담당한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 XDC, 삼형제이죠. XRP, XLM, XDC. 얘는 무역을 담당합니다. 이거에 대한 또 집중 분석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인 게 유튜브에서는 시간이 한정적입니다. 이 금리와 유가와 환율, 매크로와 통화량과 이 들어온 통화량이 어떻게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들은 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지, 결국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면, 본질을 읽을 수 있으면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 가격의 실시간 계좌 정보에 내 머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줄이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24시간, 자는 시간 동안에도 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내 멘탈이 붕괴가 되면서 결국 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이 흔들거릴 때 내 멘탈이 흔들거리지 않으면 매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상승을 확신하니까. 물량을 소화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더불어서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대한 본질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페더럴 리저브. 왜 연준이 ISO 2002에 가입돼 있을까요? 왜 리플렛이 여기 ISO 2002 관리자 그룹에 리플렛과 스위프트가 공존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 정부와 함께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 방법,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가 있겠죠. 보다 본질,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투자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매일 이슈만 따라다니면 매매하다 보면 결국 털리고 만다. 방대한 양의 알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혁명에 투자하고 있죠.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 미래 금융시장의 핵심 전환은 토큰화이다. 그 첫 번째가 현물 ETF입니다. XRP 16개, 15개, 소라나 16개, 여기에 이더리움 6건, 비트코인 4건, 도지 4건, 라이트코인 4건. 좀 더 늘었습니다. 이 막대한 양의 ETF를 기관들이 자금을 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